빅리치의 경제방송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빅리치입니다. 자, 달러 강세가 계속 되는 가운데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미국 재무부의 여기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12월 3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원달러 환율 이제 그 목표치 부분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드렸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될 건지도 한번 보기로 할게요. 자, 빅리치는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지기입니다. 빅리치가 보는 경제 흐름 방송은 빅리치의 생각이며 모든 투자, 판단,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 연준의 환율 보고서 발표. 이거는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원래 4월 중순에서 10월 15일 정도 뭐 어쨌든 이 두 차례 발표를 하는데 지들이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부합해도 환율 조작국 그 다음에 완전히 조건이 완전히 부합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 괜찮아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제 카페 쪽으로 가서 여러분들하고 글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글을 써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요 내용을 유튜브로 그냥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걸 보던 유튜브를 들으시던 상관없는데 유튜브에선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미국 환율 보고서는 여기 미국의 재무부를 들어가시면 여기 환율 보고서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주요 부분들 또 그 정당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명분을 얘기를 하려면 이런 그 리포터들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화폐 뭐 재무제표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 돈 GDP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그 각국의 뭐 IMF가 보는 그 외환 밸런스 같은 것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들 보시면 이제 요런 그 중요 부분들 GDP 대비 몇 프로인가 그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따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보면 이렇게 중국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도 아마 나올 겁니다. 중국 다음에 나오나? 일본 그리고 자, 여기 한국은 여기 나오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여기가 이 GDP 대비 뭐 5.7%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 요걸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세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리포터들을 쭉 보시면 각 나라별로 이 설정을 한 게 나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나오고 제일 여기 끝에 부분 가면 정확하게 이제 이런 도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보시고 지금 여기 이제 보면 그 내용을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이 환율 조작국에 대한 법을 1988년에 종합무역법하고 2015년에 교육촉진법 이 두 개를 또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여기에다 맞춰야 되니까 이런 거를 맞추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그 무역상품들 흑자가 200불에서 이걸 변경을 하죠. 150불로 그리고 서비스 흑자까지 합해가지고 150불 그리고 조건의 두 번째는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2% 근데 여기 경상수 요거 바뀐 게 경상수지나 GDP 대비 3% 또는 경상수지 갭이 1% 정도로 지금 되는데 요번에 우리는 5.7% 정도가 나왔습니다. 기존 달러 순매수 부분이 GDP 대비 2%
그러니까 달러 순매수가 GDP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2%, 6개월 이상 순매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달러 순매수가 GDP 대비 크대 2%, 8개월 이상 순매수로 이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건을 바꿔가면서 미국은 환율 조작국이나 환율 관찰 대상국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 모든 지금 무역 거래가 달러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부분에서 이 지휘권 헤게모니를 진짜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요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우를 지금 보면은 요거 150불이 넘어서 지금 190불이죠. 그리고 경상수지가 3% 이상이고 1%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5.7%로 여기에 해당을 해요. 근데 요 갭은 마이너스 0.7%이기 때문에 요건 해당이 안 되지만 어쨌든 5.7%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은 이 2% 이상인데 0.7%로 해당이 되고 있고 기존의 그 환율 외환보유고가 엄청 증가를 하다 요번에 좀 하락을 하죠. 요거는 지금 제가 시간상 요거는 한번 생략을 하고 나중에 요 카페 쪽에다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파일로 지금 올려놓은 건데요. 자, 요즘에 이제 참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원달러 환율이 여기 약세가 나오고 있죠. 올라가는데 주가도 올라가요. 이 이유를 모릅니다. 이 이유를 아마 그 유튜브나 이런 증권방송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내년 예산을 높이고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미국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서 정말 웃기지 맞아. 이게 보면은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푸는 거 아니 미국 달러는 지금 역대 최고로 지금 화폐량을 늘리고 있고 자 미국으로 글로벌 달러가 밀려 들어가는 상황을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달러가 강세가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 강세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상대적 강세라고 그랬는데 왜 요 환율은 지금 제가 목표치를 짧게 드린다고 그랬죠. 분명히 이 목표치가 있습니다.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대응 구간이에요. 어느 정도 지금 지수가 달러 선물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가지고 자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거 이랬었죠. 제가 1136원까지 찍고 갈 수 있는 게 크게 열렸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 베팅을 더 많이 해버리니까 거기까지 못 미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번 경험해 봤던 사람들이 달러는 무조건 이제 강세야. 내려오면 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세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제가 요즘 말을 바꾼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들으면 되지. 유튜브 들어가지고 왜 말을 바꾸냐 그러는데 저는 이 목표치를 계산하는데 이게 강하게 더 열리면 이쪽 상방 목표치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보다 여기가 지금이라도 더 약하면 하방 목표치를 드리고 하방 목표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추세선을 그렸을 때 어느 여기 끝에 부분에 오면은 반전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봐야 되겠죠. 주식이 됐건 환율이 됐건 간에 서로 거래하는 사람들의 흥정이에요. 흥정이 살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가는 게 이 주식하고 환율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맞추고 안 맞추고 간에 목표치만 놓고 어느 시점에서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매매를 못 해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뭐 얼마까지는 줍줍줍해서 사고 얼마부터는 팔아라. 이런 말은 누가 못하냐 이거죠. 지금 달러가 강세인 게 팩트냐 약세인 게 팩트냐, 지금 주식이 상승 패턴인지 하락 패턴인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서 얘는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거야, 아니면 얘는 올라가서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내려갈 거야,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승 패턴일 경우에는 떨어져도 내가 물타기라는 걸 해도 가능해요, 다시 올라간다면. 근데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계속 물타기 하다가 원금도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지금 개미들은 지금 이제 뭐 달러는 이거 전 시간에 드린 1204원, 1210원을 목표치로 제가 보기로 했고요. 자, 요렇게 보고 지금 제가 요 달러 부분을 마무리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나라는 이게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더디게 올라가면서 약세가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거는 유로 하나 엔화는 이미 정고점을 넘어서 어마어마하게 약세를 보였던 반면에 우리나라로 따져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로는 이렇게 떨어졌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똑같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다 며칠 전에 이 강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죠. 달러가 어느 순간에 약세를 보이니까 그 강세 부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 추세를 그었을 때 이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내려가는 거 기다려서 줍줍한다고?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는 제가 매일같이 기준봉하고 목표치를 드립니다.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목표치를 드리기 때문에 이 선물로 되어 있는 것들, 지수 선물이나 환율 선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당일치기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ETF나 이런 것도 보면은 수수료가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에 대한 테크닉.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지수를 보시면 엄청나요.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하락 패턴이죠. 자, 이제 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 그 옵션 만기를 앞두고 12월 8일이 병곡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서도 12월 30일이 병곡일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병곡은 상당히 컸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3%까지 1%가 먼저 올라가고 마이너스 3%가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긴 했지만 여러분들 하루에 4% 이상의 변동이 나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변곡일이었죠.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수요일날 변곡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변곡일이 있는데 이 변곡일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가는 상승 패턴에서 횡보 패턴이 마무리되고 다시 하락 패턴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와서 수요일날 12월 8일날 변곡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종목창은 하락이죠. 거기서 정말 희한한 게 급락은 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급락이라는 건 여기서 올라가서 그냥 내리꽂는 게 급락이고요. 질서 있는 하락이 나올 때는 이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든 장이 되고, 아침에 올랐던 10% 20% 상한가까지 올랐던 게 바로 또 내려가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걸 내가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매매를 할 줄 모르면 차라리 매매를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수익이 나는 거를, 이거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개미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장이 빠지는 때도 신나게 분위기를 띄우면서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만
알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나는 큰 시장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알려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달러가 다시 이 미국으로 몰려갈 준비가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이 내려가면서 흔들어 대 버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개미들은 지치기 시작해서 미국으로 도피를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오면 나올수록 저가 메리트가 또 보이죠. 그리고 달러도 강세를 보인다면 또 미국으로 달러로 투자를 하러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달러 강세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보시면 당연히 지금 요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일봉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낮춰서 보시면 이미 목표치를 알려달라고 그랬으면 알려줄 수도 있었지만 여기까지가 목표치였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여기서 빠지면 다음 목표치는, 제가 뭐 이 코인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댓글 달면서 어쩌고저쩌고 할지 모르니까 2만대를 볼 수 있는 목표치가 나온다. 요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2만대라는 건 2만대 후반부터 2만대 초반이에요. 자, 2만대 초반을 볼 수 있는 목표치.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저점이 깨져버린다면, 이 저점이 깨져버린다면 2만대로 굉장히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하락이 이렇게 가파랐던 거는 매물을 불렀기 때문이죠. 손절. 근데 여기 저점 가까이 오니까 이 반발 매수가 들어오죠. 근데 이 반발 매수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 반발 매수가 다시 이게 깨고 내려가면 2만대까지는 여러분들이 본다는 거, 요것만 아시고 비트코인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 뽑아보면 그렇다는 거니까 대응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비트코인도 한번 봤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이 급락보다는 바닥 잡기.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장은 이미 우리 시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 부분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여기 우리 코로나 지나고 나서 지금 올랐던 부분들은 사실 이거는 제자리 찾아간 거죠. 그쵸? 제자리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게 없었다면 이때 그 12월 산타랠리가 온 다음부터 여기서 요거 오른 거예요. 사실은 요거 오른 거죠. 엄밀히 따져보시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폭락이 나왔던 요 부분을 제외해 버린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빠져봐야 여기에요. 근데 여기까지 바로 빠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어느 순간에 여기 이 정도나 여기 박스권 여기 정도만 마무리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뭐 거의 이 그 바닥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급락? 그건 뭐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생각이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5분봉을 보시면 내일 월요일 날 제 이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보세요. 이게 이제 기준봉이 됩니다. 이 기준봉이 되는데 이 기준봉 근처에서 이제 놀면서요. 요게 이제 깨지면 하방이고 다시 이걸 올라채면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5분봉이다 보니까 이거 너무 봉 큰 거 아니야? 이게 오르고 내리는 쪽에 이게 이제 기준봉이 돼요. 그러니까 기준봉에 대한 부분이 수치로 계산하면 이 봉보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림을 딱 그려보면 어떤 봉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이게 내려오면서 하방이고 다시 이걸 올라채면서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목표치라는 게 주어진다면 하방이든 상방이든 매매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래서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봉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로 연속적인 수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수는 하락 패턴에 여기 12월 8일 변곡일 요걸 명심하시고 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모르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돈을 벌 수도 있는 장이에요. 그리고 바닥이 나오면 이제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바닥 잡기를 한번 들어가 보는데 이거는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지속적으로 지금 번져가고 정부에서 계속 그 봉쇄 조치 아니면 이제 뭐 거리두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심해지면 제약바이오 부분도 한번 막판에 불꽃을 피울 수도 있다는 거,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 빅리치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변곡일 대응을 잘 해보세요.